결합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온 결합은 어떤 상태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이온 결합은 그렇죠. 양이온이니까 어떤 상태겠어요? 금속이겠죠. 더하기 음이온이니까 비금속일 거예요. 비금속이 얘는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렇게 해서 결합하는 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오늘 할 거예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온 결합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애들이거든. 그리고 결합한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이유는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를 하나 써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그러면 비금속 비활성 기체는 누구였었냐면 18쪽에 있는 기체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모두가 얘네처럼 되고 싶어해. 안정적인 상태야. 선생님이 어제 금요일 맞지? 어제 코스트코에 가서 식초를 샀거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아? 다른 반에서 얘기했나? 그 화이트 발사믹 식초를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장인어른한테 추천을 했더니 장인어른이 지금 심장하고 신장이 되게 안 좋으셔서 짠 거 매운 걸 드시면 안 되는데 매운 걸 너무 많이 드시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이 특단의 조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간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장인어른이 화냈어. 의사 선생님한테. 간을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고. 아 이거 녹화되는 건데 이렇게 식구 욕을 해버렸네. 장인어른이 화내시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신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식초로 간을 하셔가지고 딱 생각해 내가 먹었던 그 식초가 맛있어서 그걸 코스트코에 사러 갔는데 야 마침 세일을 하네. 한 병당 4,000원씩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병을 샀냐면 12병을 샀어. 이만한 정확히 식초는 아니고 식초를 이용해서 만든 그러니까 발사믹이야. 약간 발효시킨 식초라는 뜻인 것 같아. 걔를 샀는데 이제 그거 코스트코니까 이렇게 팔레트 위에 식초들이 쌓여있고 종이 한 장 이렇게 올려져 있고 식초들이 박스로 쌓여있고 종이 한 장 이런 식으로 쌓여있더라고. 근데 여기 맨 윗면이라고 하면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어서 내가 12개짜리를 산 건데 내가 요거 한 박스 여기 있는 거 한 박스를 들고 나왔어. 그랬더니 가면서 보니까 이쪽 끝에 있는 애가 달랑달랑 하더라고. 누가 카트로 툭 치면 이거 쓰러질 것 같은 거야.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요걸 들어갖고 내가 산 여기다 갖다 놨어. 여기는 좀 안정적이야. 밑에 받쳐주니까. 그럼 괜찮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2개가 8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럼 얘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진 않잖아. 그치? 2개가 빠져 있으면 더 불안한 상태인 거잖아. 얘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 이렇게 테두리에 2개가 있고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는 거야 지금.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 것 자체로도 그 모습이 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지. 근데 이 상태보다 더 불안정한 건 뭐냐면 하나가 따로 있는 거야. 이러면 더 불안하겠지. 누가 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이온들은 예를 들어 리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 거잖아.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그러면 요것만 딱 보면 안정적인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야. 얘는 붙지를 않아. 덜렁덜렁 하나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되게 거추장스러운 애거든. 이거 딱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안정적으로 얘처럼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얘는 1개 버리고 얘는 2개 버리고 얘는 3개 버려서
이온이 되면 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 얘처럼 되고 싶거든. 얘는 하나가 부족해. 얘는 두 개가 부족해. 얘는 세 개가 부족해.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처럼 될 수 있는 거지. 얘네들도 똑같이 얘처럼 되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또 다르지. 얘는 하나 버리고 얘는 두 개 버리고 얘는 세 개 버리면 아르곤처럼 될 수 있는 거고, 얘들도 하나 얻어야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버리고 얘는 두 개 버리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아르곤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건 구조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이해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있는 걸 최외각 전자라고 했고, 또는 뭐라고 한다라고도 했죠? 원자가 전자. 근데 원자가 전자라는 건 화학결합에 사용돼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가 있기는 하지만 화학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0개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공결합이라는 건 비금속끼리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부족한 애들이야. 얘도 하나 부족하고 얘 두 개 부족하고 얘는 세 개 부족해. 하나 부족하고 두 개 부족하고 세 개 부족해. 그러면 얘들이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지. 야, 내가 하나 부족한 데 있잖아. 내가 하나 빌려줄 테니까 너도 하나 빌려줄래?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서 빈칸이 하나 있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하고 내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혼자 있는 애. 또 저쪽에 있는 애 거를 하나 빌려온 거야. 그래서 얘는 또 플루오린인데,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지금 사이에서 하나씩, 얘는 왼쪽에 거, 얘는 오른쪽에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유하게 되면 이거를 쉐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쉐어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안정적인 상태. 얘네들이 있든 없든 내 테두리에는 어쨌든 전자가 꽉 차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는 볼게요. 산소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고, 산소는 8번이잖아. 그러면 8 플러스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그리고 8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전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얘도 이 두 개는 얘 거라고 해야겠다. 얘 거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는 공유를 몇 개를 했냐면 두 쌍을 공유를 한 거야. 왜냐면 나한테 부족한 게 두 개였으니까 내가 두 개 내줄 테니까 너도 두 개 내줘.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한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냐면,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가죠. 이걸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유결합하는 애들은 결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하는 애들이 분자다.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물은 H2O잖아요. 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일 거야. 수소가 산소 옆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산소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어. 빈칸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공유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수소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수소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합하니까 수소가 없다라고 치면 산소 혼자서 바라보면 마지막 껍질에 8개 다 채워졌으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될 거고, 수소 입장에서도 내 거 하나 빌려주면서 얘 거 하나 빌려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
얘도 마찬가지지. 이쪽에 있는 수소도 내 거 하나 빌려주면서 얘 거 하나 빌려왔으니까 안정적인 상태.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공유결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지 요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면서 내가 지금 첫 번째 플로우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쌍만 공유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 단일결합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단일결합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근데 이거랑 달라. 산소의 결합은. 산소는 아까 몇 개 결합했었어? 두 쌍이 결합했잖아.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이중결합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른 거야. 공유쌍은 두 쌍, 공유쌍은 두 쌍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얘는 단일결합이 두 개인 거고 얘는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거고 공유한 전자쌍은 똑같지만 그쵸? 그러면 삼중결합은 없나요? 삼중결합도 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하냐면 얘네들이 가능할 거야. 3개 부족해. 내가 3개 부족하니까 너도 나 3개 빌려줄래? 하면은 삼중결합을 할 수 있지. 질소 같은 경우에는 7 플러스니까 하나, 2개 있고 내 거 3개를 내놓을 테니까 너도 3개를 내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3개씩 내놔서 안정적인 상태가. 이거를 단순화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공유결합을 하이픈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는 삼중결합. 산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2개 결합했으니까 이중결합.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산소, 수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단일결합이 2개, 플로리는 단일결합이 1개, 이중결합이 1개, 삼중결합이 1개. 그럼 4중결합 있을까? 4중결합.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4중결합은 불가능합니다. 4중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4중결합은 왜 존재하지 않냐면 얘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네들은 기체니까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거거든. 분자 상태로 날아다니니까. 근데 얘는 덩어리져 있으면 탄소 덩어리잖아. 탄소 덩어리는 결정처럼 굳어 있는 거지 막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쟤는 만약에 탄소 분자 2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4중결합을 하고 있다 쳐도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직까지 발견된 적도 없고요. 탄소는 저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결합 H2F2Cl, 2HCl 이런 것들은 단일결합이고요.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거니까 뭐 O2나 CO2 이런 애들이 이중결합이고, 삼중결합은 질소가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3개를 내어주고 3개를 받아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럼 지구와 생명체를 형성하는 화학결합 뭐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을 한번 보면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죠. 이온결합. 산화철 이온결합, 산화마그네슘 이온결합, 그리고 뭐 염화칼슘 이런 것도 이온결합, 그리고 물 H2O 공유결합, CO2 이산화탄소 공유결합, CH4 메테인 공유결합.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온결합 물질이나 공유결합 물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75쪽 한번 넘겨보시면 개념 체크 문제에 뭐 이온결합 물질, 공결합 물질 요거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거 굳이 다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잠깐씩 한번 보도록 하고 3번하고 4번 두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74쪽에 3번하고 4번. 자, 같이 볼까요? 3번. 지금 3번을 봤더니 화합물 X라고 써 있는데 앞에 있는 양이온은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뒤에 있는 양이온은 뒤에 있는 음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이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애는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애가 그 하나의 전자를 받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화합물 X를 한번 봤더니 얘는 앞에 있는 A는 A 마이너스를 하나 뺐으니까 A 플러스 양이온이 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가 18개를 가지고 있네. 원래 몇 개였단 얘기예요? 19개였는데 하나 뺏겨서 18개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구야? 칼륨이네요. 그렇죠? 앞에 있는 애는 칼륨이야. 뒤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염소. 염소겠네요.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17개에서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KCl 염화칼륨이네요. X는 염화칼륨이고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온 결합 맞고 X의 화학식은 A, B다. 이것도 맞네요. A는 1족 금속이고요. B는 17족 비금속이다. 이것도 맞겠죠. A는 나트륨, B는 Cl이다. 이거 틀렸네요. A는 나트륨이 아니라 칼륨이었죠. 나트륨이었으면 전체 전자가 지금 10개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깥의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없었으면 나트륨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성질은 비슷할 거예요. 자, A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됐다. 맞고 A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이다. 맞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친구들 염소도 염화이온이 되면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띠게 될 거고 칼륨도 전자 하나 뺏기니까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띠게 될 거고요. 그래서 555X55 자, 그 2가 전자예요. 전자. 일렉트론. 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에도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시하. 이렇게 안 달랐지? (4번)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2개 붙어 있으니까 가는 물이고요. 나는 산소 2개 붙어 있으니까 산소 분자고요. 다는 질소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질소 분자네요. 공유전자쌍 수는 가와 나가 같다. 이거 맞죠? 가는 단일 결합이 2개고 나는 이중 결합이 하나니까 공유전자쌍은 각각 2쌍씩이네요. 이거 맞고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단일 결합이 하나면 한 쌍, 근데 단일 결합이 2개면 2쌍, 이중 결합이 하나면 그냥 결합이 2쌍인 거야. 전자가 몇 개야? 총 4개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데 4번은 틀렸네요.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가장 큰 물질은 가이다. 이거 틀렸어. 왜 틀렸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애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쌍이 있거든요. 얘는. 근데 산소 옆에 있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4쌍이 있네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공유하지 않고 따로따로 있는 2쌍씩 있죠?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O2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다. 하나에 한쪽에 2쌍이니까 전체 4쌍이 있는 거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2쌍이 있네요. 그쵸?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 더 많네요. 5번 질소와 수소의 원자수 비가 1대3인 분자를 만들 수 있다. 질소는 수소와 왜냐면 질소는 지금 모자란 게 3개잖아. 그 자리에 수소가 하나씩 들어가면 딱 맞죠? 그러면 NH3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거 실제로 있는 물질이잖아. 암모니아입니다. 그쵸? 가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아닙니다. 단일 결합이 2개예요. 틀렸어요. 7번도 맞고. 그래서 4번하고 6번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화학결합에 따른 성질을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수업을 하다가
내가 계속 조금씩 이 내용들은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후딱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밑줄 좀 치도록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규칙적인 배열로 결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결정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림처럼 이런 모양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순히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분자처럼 분자는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원자 두 개, 원자 두 개, 원자 세 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결정이다 보니까 이거 몇 개인지 우리가 알 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 있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몇 대 몇인지 얘 보니까 1대1이네. 그러면 그냥 NaCl 1대1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1대1인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Mg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 버려야 되는 애야. 근데 얘가 Cl하고 결합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는 Cl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거든. 그러면 Mg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거기서 했나 앞에서? 네. 전자를 두 개를 버려야 돼. Mg는 두 개를 버려야 돼. 근데 Cl은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러면 요 숫자 그대로 여기로 온다 그랬죠? 1이니까 생략해도 되고 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2로 결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으로만 결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온 결합은. 칼슘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칼슘도 전자를 두 개 버려야 되는 거니까 마그네슘하고 똑같이 CaCl2 들어봤지? 염화칼슘 뭐 할 때 쓰는 애예요? 제설제. 맞아, 제설제야. 근데 제설제로만 쓰이지 않고요. 염화칼슘의 용도가 또 하나 있어. 이 친환경 제설제라 그래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면 가로수들이 말라 죽거든. 왜 그러냐면 염화칼슘은 물을 그러니까 얼음을 녹이고 눈을 녹이는 그런 성질도 있지만 물을 흡수하는 성질도 있어. 그래서 물 먹는 하마라는 제품 들어본 적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투명한 통인데 이렇게 까보면 부직포가 덮여 있고 이 안에 이중통이 돼 있고요. 여기에 염화칼슘들이 들어 있어. 딱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거든. 염화칼슘 깔려 있는 게 얘가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얼마큼 차냐면 가득 차 물이. 그 정도로 얘가 물을 흡수 잘해.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무자비하게 막 뿌려버리면 가로수에 떨어질 거잖아. 염화칼슘을 언제 뿌리겠어? 겨울에 뿌리겠죠. 겨울에는 그란에도 건조하고 물이 없는데 나무들이 얘가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빨아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라주고. 그래서 이렇게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수들이 말라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말고 다른 제설제들을 엄청 찾았거든. 그래서 뭐 울릉도 같은 데는 그냥 바닷물을 갖다 퍼다 뿌려. 어차피 밑으로 다 흘러내려갈 거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이긴 해. 그건 해안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근데 어떤 우리나라 이걸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발명가라고 해야 되겠다. 논문을 하나 봤는데 불가사리에 이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본 거야. 그래서 불가사리를 분해해가지고 그 성분을 추출해냈어. 근데 불가사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지도 않고 되게 안 좋은 거의 뭐 해충 같은 존재거든. 양식장에 불가사리가 퍼지면 엄청 그 전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뜯어먹어서 불가사리가 되게 안 좋은 애인데 이거를 그래갖고 다 잡아가지고 파기를 시켜. 돈 엄청 들어. 근데 그걸 갖고 와서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부가가치를 엄청 높였지. 그래서 요즘 관공서에서는 대부분 그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뿌립니다.
일반 염화칼슘을 뿌리기도 하지만 이걸 많이 써.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대. 자, 그런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이온결합 물질.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들은 전기를 통한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 75쪽에 보면 위에 공간이 조금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지금 써주는 거를 그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결합 물질에 대한 전기 전도성에 대한 거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하고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그리고 수용액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공유 결합 물질은 그냥 통으로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요. 액체일 때 통하고 수용액일 때도 전기가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안 통해요. 근데 수용액일 때 예외적으로 통하는 애들이 있어. HCl이나 NH3 이런 애들은 예외적으로 수용액일 때 통합니다.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왜 안 통하냐면 결정이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결정이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고, 액체가 되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NaCl이나 뭐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물에 들어가면 물에 넣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이렇게 통이 있고 물을 채웠어. 여기에다가 NaCl을 집어넣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온으로 나눠져.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하고요.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해.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디다가 뭐 전구에다 끼우고, 양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다가 배터리를 설치를 하고요. 뭐 9V짜리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여기 불이 들어올 거야. 여기 마이너스면 이쪽에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들이 이동할 거고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가 흘러가게끔 해주는 거지. 전자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오나?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배우던데.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고, 전류는 이거 반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로 만들거나 수용액일 때는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온 결합 물질 가장 대표적인 거 NaCl,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제빵소다네요.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얘는 비누 만들 때 쓰이는 거고. 이런 애들. 그리고 뭐 CaCl, 염화칼슘, 제설제나 습기 제거제로 사용된다고 하고,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뭐 소라 껍데기 이런 거의 주성분이고, 수산화 마그네슘, 제산제 주성분인데, 제산제가 뭔지 들어봤어요? 뭐 너네가 제산제를 먹을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속 쓰리면 먹는 양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제산제를 먹는 경우에는 매운 거를 먹었어. 엄청 매운 거를 먹으면 매운 성분이 이 위벽을 보호하고 있는 점액질을 긁어내리거든요. 그러면 위벽이 긁어내려가는데 다른 무언가를 또 먹으면 얘를 소화하기 위해서 염산이 나와. 지금 보호하고 있는 막이 없어졌는데 염산이 나오니까 속이 쓰린 거지. 근데 엄마 아빠들은 잘 먹어, 제산제. 왜냐면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이 벽을 긁어내리거든. 근데 술 먹은 다음에 속 쓰리는 이유가 그거야. 속 쓰리면 어떻게 해? 물론 이제 알코올의 성분 때문에 숙취가 있기도 하면 속도 쓰리거든. 그러면 제산제를 먹으면 염산이 나왔을 때 제산제가 들어와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지의 성분이 나타난다. 자, 공유결합 물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여기도 밑줄 좀 쳐줄게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한 결합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란 뜻이고요. 얘는 두 번째 줄에 분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이온결합은 결정이었는데 공유결합은 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들이 표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개수만큼 그냥 써줍니다. 산소는 O2, 물은 H2O,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쓰는데 분자하고 원자 구분할 줄 알죠? 태양! 분자하고 원자 어떻게 구분해? 분자, 태풍이구나. 미안해. 태풍아. 내 태양이라고 불렀어. 예. 분자하고 원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고요. 오, 맞아요. 원자는 그 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 기본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해. 근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소라고 하거든요. 야, 씨, 그러면 원소는 뭐고 또 원자는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랑 원자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원소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원자는 그 기본 입자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야. 근데 분자는 나만의 성질이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뜻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소는 그냥 H를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고,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H2를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거든. 근데 수소의 성질 그러면 얘는 성질이 있는 애지만 얘는 성질이 없어. 자연상에 혼자 존재할 수가 없거든. 얘는 수소 분자를 이루는 입자일 뿐이야. 근데 수소는 성질이 있지. 불을 만나면 뻥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 입자는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 봅시다.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아. 분자들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안 통해. 그러면 아까 써놓은 거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물에 잘 녹을까? 얘네들은 물에 엄청 잘 녹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쓰도록 합시다. 전기 전도성,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 덧붙일 건데요. 얘들은 다 좋아. 근데 얘들은 잘 녹지 않아. 근데 또 예외가 있어. 설탕, 포도당, 이런 애들, 알코올, 에탄올, 알코올이라고 하자. 알코올. 얘네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자들은 물에 잘 안 녹는데 녹는 애들이 있어.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애들, 알코올 이런 애들은 분자인데도 물에 잘 녹습니다. 전기전도성은 없어.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도 수용액에서는 전도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물에는 녹는 애들이겠죠. 당연히 물에 녹았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지금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이 존재해. 근데 얘가 공유결합 물질이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약에 공유결합 물질이 전기전도성이 있으면 생명체는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비 오는 날 번개 쳤다고 생각을 해봐. 비 오는 날 번개 쳤는데 산소하고 질소로 이루어진 대기로 전기가 막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다 죽었지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물이잖아. 물 전기가 안 통해야 되거든. 예외에도 안 써 있잖아. 근데 손에 물 묻은 상태로 전기 콘센트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죽을 수도 있잖아. 왜? 물은 전기 안 통하는데. 난 땀이 나. 그리고 그 물에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봐. 혓바닥만 대봐 살짝. 나 방금 손 닦고 왔거든? 근데 짜. 내가 좀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이야. 땀이 났다가도 쌀쌀하니까 건조하니까 마를 거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전해질이 묻어 있어. 그러니까 물이 묻는 순간 전기가 잘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어서 만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작년 말에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이 건물에 불 낼 뻔했어. 우리 수업하는 애가. 점심시간에 여기를 젓가락으로 쑤시고 도망갔어. 근데 지도 놀랬는지 끝까지는 못 지르고 이렇게 올려 도망갔어. 그걸 지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아 머리가 아파. 저거를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나? 엄마한테 얘기는 안 하고 단단히 이제 주의를 줬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걔한테 내가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려주려고 숙제를 내줬어.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건전지 먹어봤어요? 1.5V짜리 건전지 요거보다 좀 작잖아. 요 밑에를 잡고서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플러스거든요. 혓바닥 새거 혓바닥에 이렇게 대보면 약간 찌릿한 느낌이 나. 두 개를 하면 직렬 연결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했던 거보다 조금 더 찌릿하겠지. 세 개를 하면 이거보다 3배 찌릿하겠지. 요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얘한테는 뭔 숙제 냈냐면 다이소에 가서 9V 건전지를 사라고 했어. 9V 건전지를 이렇게 네모나거든요. 그럼 1.5V짜리 몇 개를 연결한 거야? 6개. 그러면 1.5V짜리를 6개 하기에는 너무 길잖아. 9V짜리는 또 게다가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거든. 이거를 내가 혓바닥에 대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그걸 대보고 재밌었나 봐. 갖고 왔어. 친구들한테 막 하려고. 친구들이 도망가고. 어떤 느낌이냐면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해봐. 9V짜리. 이런 느낌이야. 딱 대자마자 욕 나와. 혓바닥이 얼얼하거든. 깜짝 놀란다 진짜. 9V가 그 정도인데 220V는 사람 죽어요. 얘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 자꾸 이거 갖고 와갖고 애들 입에 넣으려고 그래. 재밌어. 초딩들이란. 그 얼마나 위험하냐면 실제로 내가 옛날에 요즘은 전체가 다 220V인데 우리나라가 1960몇 년인 70몇 년부터 원래 110을 썼었는데 220으로 승합을 한 거거든요. 나라 전체를.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이 110콘센트도 있었고 220콘센트도 있었어. 바뀌는 중이었어. 그래서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토요일날 수업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점심 직전까지 4교시 수업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학교에서 뭘 했냐면 과학상자 수업을 했었어. 이 전기 꼬마전구 연결해가지고 직렬병렬 이거 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집에 딱 왔는데 주머니에 노란색 얇은 전선이 하나 있는 거야. 내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 안 계셔. 나 혼자밖에 없어. 점심에 놀다가 친구들하고 와. 그래서 이 110V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220V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잖아. 110V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잘 말아갖고 한쪽에다가 콕 꽂았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살짝 꺾어가지고 팍 꽂았어. 반대쪽에 빵 하면서 불꽃이 번쩍 튀기고 이 전선이 그냥 타서 없어졌어. 그리고 머리가 내 그슬렸어. 검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 차단기가 뚝 떨어졌어. 큰일 날 뻔한 거지. 차단기가 안 떨어졌으면 불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때 우리 엄마가 들어왔어. 와, 타이밍 기가 막히지.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나는 거실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여기가 꺼멓게 막 연기가 탄내가 나면서 주저앉아 있고 불은 안 펴지고 들어오자마자 등짝을 후려치셨는데 그때 이후로 그런 장난 안 해. 정말 아팠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자,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전기전도성하고 이렇게 뭐 물에 대한 용해성 나와 있는데 설탕, 뭐 조미료로 사용되고 감미료로도 사용되고요. 에탄올은 술이나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되고 질소는 과자봉지 충전재로 사용한대.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고 LNG는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리퀴드
리퀴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란 뜻이고요. 메테인과 에테인이 LNG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는 요 LNG랑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너희가 이제 놀러 가서 쓰는 뷰테인 가스 있죠? 이거는 좀 달라요. 요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LNG, 그러니까 메테인하고 에테인보다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프로페인, 뷰테인인데 얘네들은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조금 달라. 옆에 뷰테인 나와 있네요. 뷰테인이 액화 석유가스예요. 탄소가 4개 붙어 있는 거. 뭐 아세틸 살리실산, 이거 아스피린, 해열 진통제죠. 아스피린의 주성분이고, 요거 어디서 추출하는 거냐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아세틸 살리실산. 그리고 아세트산이 있네요.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써 있는데 아세트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초산이라고 불러요. 초산. 그리고 얘는 영상 17도에서 굳어. 영상 17도에서 어는 거야.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불리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네 조그만 마트들이 있잖아.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말고 동네에 있는 뭐 그린마트, 뭐 아주 롯데마트는 큰 거고, 럭키마트 이런 마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마트들은 겨울에 온풍기 잘 안 돌리거든요. 그럼 매대가 한 영하 떨어지진 않지만 영상 한 16도, 15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얘 얼어 있어. 매대에. 초록색 병에 들어 있고요. 되게 조그만한데 얼어 있어. 하얗게 얼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2mm 떨어뜨리고 물을 98ml 넣으면 그게 식초가 돼. 엄청 센 거죠. 그럼 아세트산. 얘를 6mm 넣고 물을 94ml 집어넣으면 3배 식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실험하면 재밌어. 요거 사다가 달걀 껍데기 집어넣고 밀봉하면 달걀 껍데기가 바삭바삭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 요런 거 실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 관리 잘 못하면 지금 초파리 생깁니다. 엄청 생겨요, 초파리. 내가 전에 학원에서 요거를 애들하고 실험을 하고서 달걀 껍데기를 비닐봉투 해가지고 그냥 이제 놔뒀었어. 이거 얼마나 생겨서 얘가 사그러지는지 보자 하고 주말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학원에 초파리들이 엄청 늘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청소하시는 업체 불러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한참 뭐라 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거야. 저 빙초산 때문에. 그래갖고 싹 갖다 버렸어, 빙초산. 그랬더니 없어졌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얘기는 했는데 괜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들도 공유결합 물질들도 있고,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결합 물질들도 있겠죠. 규산형 광물, 규산형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규산형 광물이라고 보면 돼요.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요것도 공부할 거예요. 대부분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암석들이 대부분 규산형 광물이야. 산소는 우리가 호흡대에 사용하기도 하고, 전체 공기의 몇 %가 산소죠? 21%. 그러면 산소보다 더 많은 거 뭐 있어요? 질소 몇 %? 78%. 두 개 다 하면 99%거든요. 그럼 나머지 1% 안에 아르곤이 0.93%야. 그러면 0.07%가 남는데 거기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있잖아. 그쵸? 이산화탄소가 주는 영향이 지구온난화 주는 영향의 7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다음이 누구냐면 메테인이야. CH4. 얘가 한 21%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96%잖아.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아르곤이라든지, 아니 아르곤은 아니지, 산화이질소라든지 뭐 오존이라든지. 근데 요건 물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영향력이 제일 커. 근데 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거는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잖아. 얘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 요거 말고, 왜냐면 왜 그러면 얘네 둘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둘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물론 다른 생물들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인간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야. 인간이 자꾸 화석연료를 태우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죠. 공장 돌리고 불 지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베버리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산에다가 나무를 싹 베버린 다음에 거기다 풀을 심어. 거기다 뭘 키우냐면 소나 양을 키워 잡아먹으려고. 그놈의 소나 양이 자꾸 트름을 해. 걔들은 되새김질을 하거든. 그러면서 트름하고 방구 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심각한 거거든. 얘네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체의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이용되고 질소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도 한 장 넘겨보시면 개념 체크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다 풀어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가는 원소 AB로 이루어진 화합물 AB의 화학결합을 나타낸 건데 딱 보니까 A는 플러스 이거 아까 했던 걔랑 똑같네요. 그쵸? 요 KCl이겠죠?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형태고 기억이 플러스라고 써 있으니까 기억은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자 K하고 Cl K 어디 갔어? K, CA K하고 CL 누가 더 무거운 애야? K하고 CL 두 개만 놓고 보면 K가 더 무거운 애잖아. 그쵸? 그리고 전자껍질도 얘는 몇 개야? 4개. 얘는 3개. 근데 그림 봐봐. 마이너스가 더 커. 왜 얘가 더 작아? 요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K는 몇 번이냐면 19번이고요. 얘는 20번이고 얘가 18번이니까 얘는 몇 번이야? 17번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되는 순간 껍질은 똑같이 3개가 되는 거죠. 껍질이 3개가 됐어. 그러면 K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일 거고 CL 같은 경우도 똑같이 껍질이 3개가 있을 거야. 근데 왜 책에는 이 CL이 더 크다고 표현이 됐냐면 이 원자 핵의 차이 때문에 그래. 얘는 여기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기는 거냐면 19의 힘으로 당기는 거고 얘는 17의 힘으로 얘네들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19개를 당겨야 되는데 지금 18개밖에 안 당기고 있으니까 더 당겨지니까 작아지는 거고 얘는 원래 17개밖에 안 당겨야 되는데 18개를 당겨줘야 되니까 바깥으로 펌핑이 된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이온의 껍질을 갖고 있는 이온이라도 마이너스 이온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야. 쭉 같은 주기에서는 그러면 누가 더 커지는 거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거야. 얘네들이 더 커.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리고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크면 클수록 이때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왜냐하면 껍질이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CL이 17번이지만 마이너스를 더 크게 그린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실제 이런 형태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이온이니까 A 플러스겠죠, 기억이.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 아닙니다. 껍질이 3개 있기는 하지만 A는 껍질 하나 뺏겨서 3개가 된 거고 X 고체 AB는 물에 잘 녹는다.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고 했고요. 전기전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죠. 틀렸고 나에서 기억은 A이온이다. 맞고요. 5번도 틀렸네요. A는 전자를 잃고 A이온이 된다. 결정이 물에 녹을 때는 그냥 녹는 거예요. 전자를 또 잃으면 안 돼. 그냥 그 상태로 녹는 거야. 그래서 XOXOX. 2번
A랑 B가 있는데 A는 넣었더니 전류가 흐르고 B는 넣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네요. 그러면 A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B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OOOXX 고체 상태 A 물에 넣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자, 3번은 OXOX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염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얘네들은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그렇죠? 물에 녹아 이온화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1대1이다.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은 1대1이지만 염화칼슘과 수산화마그네슘은 양이온 대 음이온이 1대2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고요. 자, 4번. 질소, 메테인, 설탕, 아세트산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네요. 공유결합 물질이고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설탕은 물에 잘 녹죠. 아세트산도 물에 잘 녹고요. 이 예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용융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온에서는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은 기체 상태 아니죠. 물 없구나. 설탕은 고체 상태일 거고 아세트산은 액체 상태일 거고 실온은 몇 도 정도를 얘기해요? 25도. 여기 온도 정도, 25도 정도를 실온이라고 표현해요. 뭐 20도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도나 25도 정도를 얘기를 해요. 5번. 얘들은 공유결합을 한 거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삼중결합을 했으니까 얘 질소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하고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산소 분자네요. 가는 지구대기의 78%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기억 틀렸고 나는 생명체 호흡에 이용되는 거 맞고요. 3번도 맞고 4번은 틀렸네요. 공유전자쌍 수가 질소는 3쌍, 산소는 2쌍이니까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일단 90쪽 1번. 다음은 어떤 금속 M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 석유 속에 가라앉은 상태로 보관된 금속 M을 꺼내서 공기 중에서 칼로 잘랐더니 자른 단면의 광택이 빠르게 사라졌다. 자른 금속 조각을 물에 넣었더니 물과 빠르게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나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렸더니 수용액이 붉게 변했다. 그러면 금속 M은 알칼리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와 중성일 때는 무색이고 염기성일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하고 빨리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중에 하나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래서 석유와는 반응하지 않겠죠. 왜냐면 석유 속에 보관돼 있던 거를 꺼냈다라고 했으니까 밀도는 석유보다 크다. 당연하겠죠. 석유에 가라앉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공기 중에서 산화물을 만든다. 자른 단면에 광택이 빠르게 변했다라는 건 얘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 땡땡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잃는다. 물과 반응했는데 리튬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리튬이 물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H2O가 2개가 만들어질 테니까 얘가 2개가 있어야 되겠네. H2가 만들어져야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냐면 리튬이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Li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가 OH-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리튬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잃어버렸어. 얘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Li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지? 전자를 잃어버렸네요.
물과 반응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물과 반응해서 붉은색을 띈다라고 했으니까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 돼야 되겠네요. 5번이 틀렸죠. 자, 2번.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2, 3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 규칙이고요. O, X, Y, Z 네 가지 물질이 있고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죠. 두 개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하고 남은 전자를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가능한 한 많이 배치하고 이후에도 전자가 남으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모두를 배치했대요.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산소 원자와 원자 XYZ를 배치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었는데 얘는 산소고요. O 아니고 산소예요. X, Y, Z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원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분의 원자가 전자수. 껍질 수분의 원자가 전자. 그러면 산소부터 알아야 되겠죠. 산소는 몇 주기냐면 2주기네요. 그러니까 껍질이 두 개가 있을 거고 제 16쪽이니까 원자가 전자는 6개. 그러면 얘는 3이 되겠죠? 근데 얘가 몇이라고 썼냐면 9A래요. 9A. 3인데 9A야. 그러면 A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A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X는 2라는 뜻이고, 그쵸? Y는 1이라는 뜻이고, Z는 3분의 1이네요. 무슨 소리야? 껍질은 3개인데 원자가 전자가 하나야. 껍질은 3개인데 원자가 전자가 하나면 얘는 나트륨이죠. 그럼 1대1이라는 얘기는 껍질이 3개인데 원자가 전자가 3개라는 뜻이잖아. 아니면 2개인데 2개라는 뜻이든지. 그쵸? 그래서 알루미늄 아니면 붕소가 되겠네요. 7부터 17이라 했어요. 근데 7부터 17이라고 했으면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얘부터니까요. 그러면 얘는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분의 6이거나 아니면 1분의 4도 안 되지? 탄소니까 2분의 4, 3분의 6 3분의 6이면 몇이 누구니? 2가 되려면 3분의 6 3주기에 있는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황이죠. 이렇게 찾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Z는 전자 2개를 잃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Z는 나트륨이에요. 전자 1개만 잃어버리면 되는 애죠.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 XO2는 공결합 화합물이다. X 누구였냐면요. 황이었잖아. XO2 공유결합이겠죠? 그쵸? S 하나랑 얘 뭐라고 불러요? 황산이용. 얘 자체는 공결합 물질이고요. Y와 산소가 결합해서 형성된 안정한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Y는 누구라고 골랐냐면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액체 상태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았네요. 3번 2, 3주기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W, X, Y, Z 4개가 있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고요. W는 3주기 2족 원소래요. 3주기 2족 원소, 3주기 2족 원소. 마그네슘이네요. W는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 수의 비가 X 대 Y 대 Z가 2대 2대 3이래요. 그러면 2개, 2개, 6개이던가 4개, 4개, 2개, 2개, 3개이던가 4개, 4개, 6개가 되겠죠? 근데 원자 번호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W는 마그네슘이니까 금속. 일단 기억 맞았고요. 기억은 X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그러면 인체를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은 애는 누굴까요? 산소. 산소. 그 다음은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주로? 물. 그리고 탄소. 우리 몸은 물이 70% 정도고요. 나머지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CHON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은 CHO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우리 물은 H하고 O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훨씬 무겁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애는 산소일 거고요.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수소, 기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이 산소, 니은이 탄소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은 X이다. X인지 Y인지 한번 봅시다. X, Y, Z가 2대 2대 3이라고 했네요. 2대 X, Y, Z가 2대 2대 3이래. 아니면 원자과 전자가 2개, 3개일 수도 있고 4개, 4개, 6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3개였다라고 하면 2주기, 3주기에 대한 2주기, 3주기 맞죠? 2주기, 3주기에 대한 거였는데 2주기에 해당하는 애 원자과 전자 2개 있는 애 베릴륨하고 3주기는 마그네슘일 거고 그러면 Z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3개짜리니까 얘랑 알루미늄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Y가 Z보다 크다 그랬어. Y가 Z보다 크대. 그러면 Y는 Z보다 크려면 Z는 3개짜리인데 2주기여야 되고 Y가 3주기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쵸? Y가 3주기야. Y가 3주기면 3주기인데 누구여야 되겠어요? 휴소가 돼야 되겠죠. 4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규소인 거야. 그럼 얘는 누군 거야? 얘는 탄소가 돼야 되겠지. 똑같잖아. 원자과 전자. 얘는 규소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럼 Z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Z가 산소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이다. 기억은 X가 아니죠. X는 탄소니까 Z가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니은이 탄소가 돼야 되겠죠. X가 돼야 되겠죠.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Y는 규소예요. X Z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4번 주기율표의 일부분이다. A부터 E는 임의의 원소이고요. 사실은 이거 A, B, C, D 나와 있지만 이렇게 놓고 풀 게 아니라 우리는 뭔지 알고 풀어야 되겠죠. B는 3주기 1쪽이고 D는 4주기 1쪽이야. 그러면 얘네 B 나트륨하고 칼륨일 거고요. 2주기 17쪽이니까 2주기 17쪽 플로린, 그리고 C는 염소, 그리고 E는 브로민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B는 공기 중에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B는 누구예요? 나트륨이니까 공기에서 산소랑 만나면 산화물이 되는 거잖아. 산화물이라는 건 산소랑 결합한 물질이란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92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표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지각, 우리가 흔히 지각이라고 하는 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암석은 더 쉽게 얘기하면 돌덩어리인 거잖아. 돌덩어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면 그 오른쪽에 92쪽 오른쪽에 보면
암석을 이용하는 광물, 그러니까 돌덩어리들의 부피인데 규산형 광물이 92%고 나머지 8%는 비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8%에 해당하는 애들에 누가 있냐면 석회암, 그리고 석탄,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규산형 광물이 92%인데 규산형 광물에는 사장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석영, 정장석, 휘석, 각섬석, 모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장석하고 정장석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51%거든요. 합쳐서 장석이라고 하는데 장석이 51%야. 석영이 12%고 석영 영어로 크리스탈이라고 하거든요. 수정이라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고요. 얘가 12%.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해변에 놀러 갔어. 해변에 놀러 가면 모래사장이 대부분 무슨 색이지? 약간 그치 누리끼리한 색이잖아. 근데 모래 입자를 하나하나 보면 완전히 노랗지는 않거든. 투명한 애들도 있고 시꺼먼 애들도 있고 그래. 근데 입자를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누르끼리한 애들도 있고 약간 투명하진 않으면서 이렇게 책상빛하고 비슷한 색깔이 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장석이에요. 그리고 그 투명한 유리 입자 같은 애들이 석영일 거고 거뭇거뭇한 애들이 휘석하고 각섬석, 흑운모 이런 애들일 거고. 그래서 규산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규산형으로 뭐 만드냐면 반도체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이 규산형, 얘네들이 9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생명체, 생명체는 아까 잠깐 썼었는데 뭐 탄단지잖아.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핵산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는 탄수화물은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도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C와 H와 O와 N과 P 그리고 S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핵산은 CHO N에 여기에 얘도 P까지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세 개가 제일 많긴 한데 얘가 제일 많이 들어있죠. 여기다 물도 있으니까 물은 H하고 O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요. 생명체 안에는 그 다음이 탄소, 질소, 수소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규산형 같은 경우에는 규산형 이제 밑에 나오긴 할 텐데 SiO4, 지각, 암석을 이루는 거에 92%가 규산염이라고 있는데 SiO4 사실은 얘는 이렇게 4- 형태를 유지합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거에는 얘네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사실은 알루미늄이에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뭘까?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원소 철이에요. 철. 근데 왜 지각에는 별로 없냐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무거운 철은 대부분 어디로 갔어? 가라앉아서 핵에 있어. 그래서 철에 제일 많은 거고요. 철이 제일 많은 거고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두 번째로 많다.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네요. 그렇죠? 산소는 왜 그러냐면 다른 물질하고 되게 잘 결합해. 그리고 금속들도 아까 그냥 공기 중에 있다 보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산화물을 만들어냈었잖아.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얘들은 일단 쭉 보다가 다 가벼운 친구들이네. 얘네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어떻게? 핵융합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더 무거운 친구들, 철보다 무거운 애들 예를 들어 뭐 갈륨이나 AG나 AU나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얘들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쵸? 어디서? 조신성. 그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리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리 태양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행성들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생겨난 거겠죠. 우리 몸 안에 예를 들어 네가 금반지를 하나 끼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 금은 어디서 온 거야?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와, 막 가치가 더 좋아 보이지 않니? 그치? 초신성이 폭발해야 만들어지는 물질이니까. 근데 가끔 그 얘기 하거든. 이제 우리 다른 반에 이제 커플들이 있어. 커플들이 있으면 너네 뭐까지 주고받아 봤어? 막 지네끼리 막 신나서 얘기해. 근데 어떤 애가 작년에 금반지를 줬대라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래갖고 그건 좀 위험한데 금반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거든. 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금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1000년 전에 신라, 1000년이 넘어서 1500년 전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그 발굴했는데 금 왕관이 아직까지 찬란한 빛을 잃지 않고 있어. 1500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는 뭐야? 금은 쉽게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아. 산화되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금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관계도 변하지 말자라는 뜻인데 우와 씨 지금 사귀는 애랑 그렇게 끝까지 갈 거라고 누가 장담할 거지? 그거는 안 돼. 그냥 서지컬 정도만 주고받도록 하세요. 서지컬은 스테인레스거든요. 스테인레스도 변함이 없어. 녹슬지 않아. 단가도 굉장히 쌉니다. 서지컬은 예쁘기도 해. 게다가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 알러지도 안 생기고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학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그 퍼센트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이라고 했고요. SiO4 4-래.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여태 지금 뭘 공부했었냐면 이온 결합 물질 공부했었잖아. 공유 결합 물질도 공부하고, 그쵸? 근데 얘 지금 마이너스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규산염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요 안에 규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규소가 하나 있고 이 4귀퉁이에 산소가 하나씩 달라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책에 잘 그려져 있네. 이거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꼭지점에도 산소가 하나 달라붙어 있는 형태인 거야.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규소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삼각뿔이라고도 하죠. 이 삼각형의 크기가 다 똑같으면 정사면체라고 하고 얘가 뭐 좀 다르면 삼각뿔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구조로 아무튼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산소들이 다 마이너스 이온인 거야. 하나씩.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금속들이 달라붙기 되게 좋겠지. 아까 지각에 누구 많다 그랬어? 알루미늄 많다 그랬잖아. 알루미늄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마그네슘도 많다 그랬으니까 칼슘, 나트륨 이런 애들이 달라붙어.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하게 굳은 암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규산염에 금속들이 달라붙어 갖고 여기도 금속이 달라붙고 여기도 금속이 달라붙고 여기도 금속이 달라붙고 여기도 가운데도 금속이 달라붙어. 그러면 요거 하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덩어리들이 자기들끼리 막 뭉쳐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감람석이에요. 감람석 되게 예쁘거든. 이게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녹색인데 약간 어두운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투명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 규산염 사면체 하나에 금속들이 달라붙어서 있는 구조. 이걸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요. 근데 얘가 그러면 자 보세요. 얘 독립형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끼리 공유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이 산소 이온에 다 누가 붙어 있으니까 금속들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말고 이게 물론 이제 꼭지점이 있긴 하지만 삼각형으로 그냥 그릴 거예요. 앞으로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늘어선 애들이 있어.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사슬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단사슬 구조는 몇 개씩 공유하고 있어? 한 개. 두 개씩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산소끼리 공유하고 있는 게 단사슬은 두 개야. 단사슬의 가장 대표적인 암석. 얘는 감람석이라고 했고, 얘는 휘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공유하고 있고요. 근데 얘가 두 줄이 아니라 세 줄인 친구,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인 친구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걸 복사슬이라고 하고요. 복사슬은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얘는 세 개, 얘 두 개, 얘 두 개, 얘는 세 개, 얘도 세 개, 그쵸?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까지 공유를 합니다. 복사슬은. 가장 대표적인 암석은 각섬석이고, 이게 잘 안 외워질 거거든. 이 암석이. 내가 당장 시험 볼 게 아니잖아, 너네는. 그치? 암석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외워지면 굳이 억지로 까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면 돼요, 얘들은.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던가 앞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될 거고, 지금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요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공유하고 있는 산소 수는 없고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저런 식으로 복사슬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지금 칸을 그릴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하게 판처럼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판상구조라고 하고요. 공유하고 있는 애가 몇 개냐면 다 세 개씩 공유하고 있어. 그쵸? 산소를 세 개씩 공유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암석은 흑운모예요. 흑운모라는 거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되게 날카롭게 깨져. 그래서 얘 어떨 때 주로 썼냐면 예전에 무기로 썼어. 무기로. 그래서 흑운모는 팍 치면 날카롭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무 뿌리 사이에다가 묶어서 끼워. 여기를 묶어. 얘를 끼운 다음에 날카로워진 애를 전쟁할 때 이걸로 옆에 있는 애를 내려치면 머리가 깨지면서 흑운모 조각이 박히는 거야. 지금 안 죽어도 곧 죽어. 근데 되게 약하거든. 강도가 약해. 깨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흑운모 조각이 박혀 있겠지. 이거 몽둥이로 쓰는 거야. 그때부터. 전쟁할 때. 옛날에 선사시대 때 청동제 무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강력한 무기. 흑운모 무기. 이런 식으로 판상구조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이 꼭지점에도 다 산소들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결합해가지고 결종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결종구조가 됐어. 결종구조가 되면 어떤 구조라고 하냐면 이거는 망상구조라고 합니다. 완전히 빽빽하게 밀어차 있을 거고, 산소가 몇 개 공유된 거냐면 4개가 다 공유하고 있어. 얘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장석과 석영이에요.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장석과 석영이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를 전부 다 공유해서 입체적인 구조고요. 이 순서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서로 강력해. 점점 더 강력해져. 왜?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는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온결합은 물에 넣으면 바로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공유결합은 물에 넣어도 안 없어지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손을 줘봐. 얘랑 나랑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강해? 아니면 한 손을 더 잡아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이게 제일 강하겠죠? 서로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망상 구조가 제일 강합니다. 결합 구조가. 점점 약해져.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밑에 보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에 따른 성질이 있는데 감람석은 그냥 사실은 없어. 이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격받으면 그냥 깨져. 잘 깨져. 그리고 풍화에 굉장히 약해. 근데 똑같이 망상 구조도 충격받으면 깨지거든. 근데 얘는 잘 안 깨져. 크리스탈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강한 힘을 받아야 깨져.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얘네들 이 휘석, 각섬석, 흑운모 얘네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여서 흑운모는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갖고 살살 충격을 주면 어떻게도 깰 수 있냐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깰 수도 있어. 흑운모는 실제로 판상 구조라서 이렇게 깨져. 탕 하고 충격을 주면. 휘석하고 각섬석은 쪼개져. 힘을 주면. 왜? 단사슬, 복사슬이니까 두 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둥처럼. 돌멩이인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깨집니다. 장석도 비슷하게 깨져요. 장석도 비슷하게 두 방향이 떨어져 나가면서 깨져. 근데 장석은 왜 그러면 이런 쪼개짐이 나타나냐면 망상 구조이기는 하지만 석영은 완벽하게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장석은 중간중간에 금속들이 끼어 있는 거야. 찡겨서. 그러면 그 부분은 공결합이 아니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색깔도 있어. 크리스탈은 완벽하게 투명한데 장석은 중간중간에 이물질이 껴있다 보니까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도록 합시다. 유색광물. 장석도 사실은 누리끼리하긴 하지만 장석도 무색광물에 들어가기는 해요. 장석하고 석영까지는 무색광물이고 뭐 감람석, 휘석, 흑운모 얘네들은 각섬석 얘네들은 유색광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었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얘네들이 몇 퍼센트다? 전체 암석의 92%다. 그러니까 얘를 중심적으로 배우게 된 거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심에 원소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면 될까요? 규소를 꼽아야 되겠죠? 규소 주변에 산소들이 달라붙어 있었던 거니까. 그럼 규소 주변에 얘들이 달라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규소가 몇 족인지 기억나요? 14조. 맞아요. 14족이에요. 규소가 14족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규소는 주변에 4개를 이렇게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되게 많았던 산소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도 산소라고 했단 말이다. 그쵸? 근데 사실은 산소는 다른 애들하고 누구하고도 다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탄소에 주목을 할 거야. 탄소도 몇 개죠? 얘도 14족이야. 4개. 그러니까 탄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야 그럼 규소랑 똑같이 여기도 뭐가 되게 잘 달라붙겠네.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썼을 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탄지라고 썼네? 탄단지라고 안 쓰고 얘 CHON
뭐 PS라 그랬고 얘는 CH5라 그랬고 얘도 CH5라 그랬죠.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는 거야. 탄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화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얘네 결합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야 돼. 탄소가 있으면 탄소를 그냥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 얘를 중심으로 결합을 해야 돼. 탄소 주변에는 결합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 가장 단순한 물질이 누구냐면 메테인이야.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거. 메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2개 있으면서 나머지가 다 수소인 애도 있거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에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얘 메테인, 얘 에테인. 근데 H 대신에 하나가 OH가 붙어 있어. 얘는 메탄올이라고 불러. 알코올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OH가 하나 붙어 있으면 얘는 뭐겠어? 에테인이 알코올이 됐으니까 에탄올이 되는 거야. 화학자들이 있잖아. 과학자들 중에서 제일 단순해. 이름을 막 붙여. 근데 그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붙여. 탄소 하나 있으니까 메타. 이거 그리스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에타. 3개 있으면 뭐겠어? 프로파. 4개 뷰타. 5개 생각나는 단어 얘기해봐. 뭐겠어? 파이브타. 아니지. 야 메타 에타 1, 2가 아니었잖아. 펜타. 왜 니네 롤 하잖아. 이거는 저쪽 5명 한 방에 내가 한 텀에 다 죽이면 펜타킬이라고 하잖아. 5가 펜타야. 그러면 8개 있으면 뭐라고 할까? UFC 어디서 하죠? 옥타. 그치, 옥타. 그래서 다리 8개 있는 그 무척추 동물 뻘에 사는 거 뭐라고 불러?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잖아. 그럼 오징어는 다리 몇 개게요? 10개. 8개야. 오징어. 그렇게 하죠. 2개는 척수야. 다리 아니고. 그래서 생긴 게 좀 달라. 빨판이 없어 2개에는. 그냥 쭉 뻗어 있어. 이거는 다리 아닙니다. 그럼 문어 팔은 없을까? 팔하고 다리를 어떻게 구분할까 문어는? 머리를 빵 치면 돼. 그럼 올라오는 게 손이야. 그냥 머리를 빵 쳤는데 다리를 올리지 않자. 웃자고 한 얘기야. 정색하지 마. 진짜 아니야. 그게 어딨어. 다 다리지. 걔네 방향성도 없어. 8개가 상관없어. 걔네 방향성도 없습니다. 메타, 에타, 프로타, 뷰타, 펜타 6개가 헥사. 7개는 7이 생각이 안 나네. 8은 옥타, 그리고 9는 노나, 그리고 10개가 데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하니까 안 되겠다. 달력 이야기 내가 예전에 수업하다가 다른 반에서는 해준 적이 있는데 노벰버가 몇 월이죠? 11월. 11월. 근데 노나면은 원래 9월이어야 되잖아. 디셈버 데카거든. 10월이어야 되는데 디셈버가 12월이잖아. 그렇죠. 18월 추가된 거. 7, 8월이 추가돼서 그래. 예전에 로마 시대에 이 달력을 처음 받는 게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렀어. 옛날에 시저가 7월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달을 집어넣은 거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율리어스인데 그거를 영어로 쓰면 줄라이가 되는 거야. 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거든. 야 곰곰이 보니까 아빠 생일이 있는데 내 생일은 왜 없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야. 옥토버를 만들어놨네. 그래서 8월이 됐어. 근데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잖아. 얘는 31일이야.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는 30일로 하고 싶어, 31일로 하고 싶어, 31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달도 31일이야. 야 그러다 보니까 날수가 좀 부족해졌네. 어디서 빼왔어? 2월. 2월에서 빼왔어.
그래서 2월은 날수가 적은 거야. 그리고 한 1000년 정도가 흘렀어. 교황이 여러 번 바뀌었겠지. 이제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딱 보니까 오차가 한 5일 정도 생긴 거야. 야, 달력 다시 만들자 해갖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레고리력이라는 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차가 한 1000년에 4일에서 5일 정도 생겨. 그 서양의 달력은.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정확한 달력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어. 칠정산이라는. 시간을 얘네는 하루를 12시간 나눈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칠정산은 100분산을 써서 그래서 몇 개로 나누는 거냐면 100에 100에 100으로 나눠서 하루를 나눴어. 그래서 오차가 1000년이 지나도 1분이 안 돼. 칠정산으로 하면. 누가 만들었냐면 세종이 엄청 부려먹은 이순지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조선의 천재 과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이순지. 미친 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료들을 보면 모든 걸 다 수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화학결합 물질까지 빨리 보도록 합시다.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탄소화합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H, 단순한 수소로만 붙어 있는 애들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 뭐라고 부르냐면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이라는 뜻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 CH4, 뭐 C2, H, 1, 2, 3, 4, 5, 6, 6,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하고요. 탄소 원자가 공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왜 4개라고 그랬죠?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까? 4개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메테인 분자를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우리 교재에는. 야, 씨,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아까 규소도 원자가 전자 4개라고 했는데 왜 우리 그 생명체는 규소가 중심이 아니고 규소 땅에 많은데 왜 탄소가 중심이 됐을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소랑 규소랑 누가 더 클까? 규소가 더 크겠지. 껍질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쵸? 탄소는 2죽이고 규소는 3죽이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다른 애들이랑 훨씬 더 화합하기 좋다라는 거지. 규소가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려면 너무 분자가 커져. 분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거워진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지각에 있는 거야. 탄소랑 결합한 얘네들은 가볍잖아. 메테인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4개가 공유결합해서 메테인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염소가 붙으면 클로로메테인이라는 게 되는 거고 2개가 붙으면 염화메틸렌, 3개가 붙으면 클로로폼, 4개가 붙으면 사염화탄소. 이런 식으로 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달라붙으면서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도 구조가 있었던 것처럼 탄소도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탄소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잖아.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형 구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말고 탄소는 사슬부터 시작합니다. 사슬 구조.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어. 탄소가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이걸 사슬 구조라고 해요. 사슬 구조라고 하고 사슬 모양이라고 하죠. 교재에 모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슬 모양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지치기한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지 모양이라고 해. 근데 탄소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리처럼 띠를 이룰 수도 있어. 고리 모양.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입니다.
물론 포도당은 6귀퉁이에 다 탄소가 있지는 않고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당분이잖아, 포도당은. 당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5개 탄소가 들어있는 5탄당이라는 거하고 6개의 탄소가 들어있는 6탄당. 6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고 5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리보스가 있어요. 디옥시리보스. 나중에 이제 그 DNA나 RNA를 할 때 나오는 애들인데 걔네는 5탄당. 포도당은 6탄당. 포도당이 2개 붙어 있으면 엿당. 뭐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붙어 있으면 또 뭐 설탕 뭐 이런 계속 바뀌어. 6탄당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고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탄소는 4개인데 이중결합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중결합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지. 근데 뭐는 없다? 4중결합은 없다. 3중결합도 뜯어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4중결합이 있다 쳐도 이것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없다. 그냥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야 탄소의 4중결합을 발견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없는 거를 발견한 거니까. 그러면 잘했네요 그러고 말겠지. 이거 뭐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구조적으로 탄소가 너무 4개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는 어차피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따로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애들도 만들 수 있고 지질도 만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해가지고 규산형 사면체 2개 연결하고 사슬 모양으로 연결하고 2개 연결해서 복사슬처럼 연결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판상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밑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보면 규산형 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낸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기억은 규소가 돼야 될 거고 바깥에 있는 초록색 애들은 산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OOX가 될 거고 첫 번째 거는 2번에 보면 첫 번째는 한 줄이니까 단사슬, 가운데 거는 여러 겹으로 덩어리져 있으니까 망상구조, 세 번째 거는 한 판으로 다 붙어 있으니까 판상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겨보도록 합시다.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6쪽에 있는 거. 자, 1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의 원소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규소, 산소, 알루미늄 중에 하나이다. 지각이니까 A 제일 많은 게 산소일 거고 B가 규소일 거고 C가 알루미늄이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3번 맞고 지구 전체를 가장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A가 아니죠. 지각에서만 그런 거라 그랬죠.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제일 많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XOOX. 2번 가는 독립형 구조, 나는 망상 구조네요. 그렇죠? 쭉 다 맞아요. 가는 깨짐이 나타나고 나가 훨씬 풍화에 강하고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고 근데 5번이 틀렸네요.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애는 뭐 장석과 석영이라고 했고 휘석은 아니니까요. 휘석은 무슨 구조였죠? 단사슬 구조. 단이 큰다요. 하나란 단. 단이 하나라는 뜻도 있고 짧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단종이 빨리 죽었나 봐. 빨리 죽어서 단이라는 저걸 내린 건가? 조선왕궁이 제일 빨리 죽었잖아.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3번 그림과는 SiO 사면체의 구조를 나는 탄소화물의 탄소골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규소가 있고 산소 4개가 달라붙어 있는 정사면체 형태로 생겨 있고요.
나는 지금 탄소가 한 줄로 쭉 늘어선 사슬 모양이겠네요. 가의 규소 화합물은 서로 결합해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골격. 아니죠. 나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골격이겠죠. 1번 틀렸고 2번 탄소와 규소 모두 최대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다. 맞고 물질의 분해와 합성은 가의 규소 화합물보다 나의 탄소 화합물이 더 쉽다. 요것도 맞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나로 만들어진 물질은 생명체를 이루는 거니까 뭐라고 불러?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가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지. 암석 덩어리잖아. 암석 덩어리는 분해와 합성이 잘 안 일어나죠. 근데 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유기물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탄수화물 지방으로 전환되고 지방 탄수화물 전환 잘 되잖아. 우리 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 탄소화물의 탄소 골격은 나와 같은 사슬 모양으로만 된다. 아니죠. 사슬, 가지, 고리,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된다 그랬죠. 탄소는 탄소끼리의 연속적인 결합을 통해서 고분자 화합물 형성한다. 맞죠.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원자가 엄청 많이 섞여 있는 무거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도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가는 사슬 모양, 나는 가지 모양, 다는 고리 모양. 1번 틀렸고요. 2번 가나다 모두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을 한다. 이거는 맞네요. 쌤 탄소 이중결합, 삼중결합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가나다에는 그거 표시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5개. 아니죠. 4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 원소의 구성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요거 맞는 말이죠. 원소의 구성이 같더라도 다른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구조가 다르면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최대 6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보니까 고리에도